이거 맛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거 한번 드시면 아마 평생 이렇게 드실 거예요. 저는 그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귀찮아서 잡채 잘 안 하는데 이거 진짜 쉬워요, 여러분. 맛있고 건강하고. 안녕하세요, 준TV 준입니다. 오늘은요 진짜 행복한 레시피 잡채 해드리겠습니다. 당면도 삶지 않고 야채도 먹지 않고 근데 어떻게 맛있냐고요? 여러분들 다 프로신데 제가 이거 전통 방식보다 맛없으면 올리겠습니까? 초간단 방법에 재료 영양까지 다 살렸습니다. 시작합니다. 오늘 주재료 당면입니다. 이거요 물에 담궈서 딱 1시간 줬어요. 1시간만 불리면 됩니다. 더도 필요 없어요. 자, 요 당면 아까도 한번 헹궈 가지고 했지만 한번 헹궈서 물기 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방식은 여러분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당면 먼저 밑간합니다. 진간장 2큰술 넣고요. 참기름 1큰술 넣습니다. 생강 넣어줍니다. 생강 4g을 넣을 건데요. 마늘보다 조금만 작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요. 대충 4g 정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얘네들을요. 자, 손 살짝 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당면에 맛을 입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밑간하고 딱 10분간 놔둘게요. 저희 오늘 건표고 6개 있습니다. 오늘 이런저런 재료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한꺼번에 쫙 리스트해서 보여드릴게요. 신경 쓰지 마시고 편안하게 보세요. 자, 요거 잠깐 흐르는 물에 헹궈 갖고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듯이 표고버섯은요 이렇게 씻은 다음에 요거 밑간을 해야 돼요. 진간장 1큰술, 참기름 1큰술, 꿀 2분의 1큰술, 반큰술만 넣어줄게요. 꿀이요. 자, 그리고 여기도 생강 넣어줍니다. 생강 2g. 생강 2g이니까 작은 요만한 마늘의 반 개 정도예요. 뭐 한 요 정도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고 여기 뜨거운 물 있습니다. 뜨거운 물 반 컵 정도예요. 100ml요. 근데 먼저 이 버섯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요. 이 안쪽에다가 이 소스를 다 넣어주세요. 부어주세요. 오늘 저희 고기 안 씁니다. 진짜 고기 안 써도 너무 맛있는 잡채예요. 고기보다 더 맛있어요. 표고버섯 그래서 많이 씁니다. 부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뜨거운 물을요. 얘는 녹아야 되니까 뜨거운 물을 부어주겠습니다. 여기다가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넣지 말고 이 정도만 넣었어요. 이따가 뒤집을게요. 요것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같이 놔두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상상 못하시는 잡채 토마토 들어갑니다. 이거 여러분 드셔보지 않으시면 모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아, 요 토마토요. 이거 껍데기채 먹어야 건강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지금 베이킹소다 해가지고 한 5분 10분 놔뒀고요. 그 다음 깨끗이 씻어왔어요. 이제 꼭지만 튀고서요. 껍질채 얇게 채 썰어주겠습니다. 자, 요렇게 얇게 편썬 다음에 다시 얇게 채쳐주세요. 별로 모양 상관없습니다. 얘는 어차피 모양이 망가져요. 요거는 맛과 건강이지 모양 쪽은 아닙니다. 자, 요 토마토를 요 접시에 올리고요. 여기다 소금 한 꼬집 살짝 뿌려주시고요. 올리브유도 1큰술 넣어주세요. 여러분 제가요 항암 토마토에서 토마토는 이 오일과 그 다음에 익혀지는 거에 따라서 8배, 9배의 항염 성분, 항산화 성분, 그다음에 항암 성분 증가한다는 거 알려드렸었죠. 자, 오늘 그런 건강한 잡채 드실 겁니다. 맛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자, 이렇게 놔두시고 옆에다가요. 오늘 양파 1개 있습니다. 요거 그냥 얇게 채 썰어주세요. 얇아도 얇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기술만큼 하십시오. 자, 오늘 양파는 아무 간도 하지 않고 기름도 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양파 놔둘 거고요. 자, 이제 당근 하겠습니다. 당근은요 이거 하기엔 너무 커요. 오늘 잡채 그래서 한 이 정도 하는데 채 썰어 줄게요. 여러분 뭐 칼질 잘 하시는 분은 칼로 하시고요. 추석 같은 때 바쁘실 때 빨리빨리 하죠. 이런 거. 자, 당근요 여기에 요만큼이면 충분하죠. 한 접시 올리고요. 소금 한 꼬집 하고요. 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요거 1큰술만 뿌려가지고 묻혀주세요. 당근은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기름에 이렇게 해주셔야 갖고 있는 영양분들을 다 몸이 흡수할 수 있습니다. 자, 궁금하시면 여기 지금 나가는 이 동영상 요거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충분히 시간을 줍니다. 사실 아까 이
양파하고 얘하고 큰 접시 하나에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얘가 기름에 녹으면서 이 당근 색깔이 여기에 다 물이 들어요. 그래서 잡채는 또 색깔이 안 이쁘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따로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브로콜리 한 송이 있습니다. 브로콜리 여러분 잡채 못 보셨죠? 무지 맛있습니다. 꼭 해보세요. 제가 이거 어떻게 여러분 식감도 살리고 맛있고 잡채에 어울리게 하는지 오늘 보여드립니다. 요거는요, 일단 이렇게 거꾸로 식초물에다가 한 10분 놔뒀어요. 그래서 요 속에 있는 하여튼 이물질 같은 것들을 다 빼서 씻었고요. 자, 이제 그냥 이렇게 송이를 자르세요. 이렇게 그냥 자르세요. 그리고 자, 얘네들은 먼저 손으로 이렇게 다 자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작게 잘라주세요. 왜냐하면 얘는 먹기 좋은 사이즈만이 아니고 건강한 이 살포라판 성분을 다 살리려면 작을수록 좋습니다. 한 요 정도 사이즈 이렇게 자르세요. 칼보다는요 이렇게 손으로 하셔야 손실률이 없습니다. 부서져요 칼로 하면요. 브로콜리에도 딱 소금은 한 꼬집만 넣으시고요. 여기에도 올리브 오일을 딱 한 큰술 넣어서요 이렇게 묻혀주세요. 이제 정말 다 된 거예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소금 한 꼬집하고 올리브 오일 한 큰술만 넣잖아요. 그럼 다 끝났어요 이제. 자, 다 준비됐습니다. 저희가요 요렇게 표고버섯과 토마토와 당면을 1그룹이라고 치고요. 당근과 브로콜리와 양파를 2그룹이라고 부를게요. 요게 어떻게 처리되는지 무조건 두 개 다 8분 안에 끝납니다. 8분 안에. 당면 다 먹었죠. 보세요. 다 먹었죠. 이렇게. 얘도 지금 이제 부드러워졌습니다. 보세요. 다 먹었습니다. 전체를. 이제 물 끓습니다. 제가 찜기에 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세트 1, 세트 2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모르겠어 뭐라 그랬는지. 하여튼 근데 자, 여기서 뚜껑 열고요. 딱 8분 하는 건데 먼저 시계는 6분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거를요 다 이거 먹었죠. 간장 같은 거 빠지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넣으세요. 이렇게 한쪽으로 당면 넣고 토마토 이거 즙 신경 쓰지 말고 넣으세요. 밑으로 떨어지라고 넣으세요. 표고버섯 넣으십시오. 뚜껑 닫으세요. 그리고 요거 지금 김 쫙 빠졌잖아요. 한 1분만 있다가 제가 6분 딱 누를게요. 자, 김 서리기 시작했죠. 제가요 요 시계 6분 누릅니다. 그냥 6분만 기다리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큰 이런 찜기 없어도 돼요. 이런 산발인 다 있으시죠. 이거요. 이게 산발이라나? 하여튼 이거요. 제가 요거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전혀 문제되지 않고 맛있게 됐어요. 다 체크했어요.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큰 거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 위에 또 얹어줘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5초 남았습니다. 자, 이제 뭐 하느냐? 자, 6분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넣어주는 거예요. 6분 됐죠? 뚜껑 열고 빨리 넣어주겠습니다. 당근 여기다 넣어주고요. 여기다가 양파 넣어주고요. 브로콜리 넣어주겠습니다.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제가 뚜껑을 오래 열고 있었으니까 이거 원래 딱 2분만 할 건데 2분 30초 할게요. 자, 왜 이거는 따로 2분만 하느냐? 양파나 그 다음에 당근은요 식감상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맛있습니다. 냄새도 없고요. 그 다음에 브로콜리는 영양성분을 다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 그래서 제가 작게 썰은 거예요. 빨리 익으라고. 기억하시죠? 자, 요거에 대한 걸 보시려면 요거 보세요. 브로콜리 샐러드. 자, 2분 됐습니다. 끄고요. 불 끄겠습니다. 어디 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브로콜리 파랗게 익었죠. 보세요. 자, 한번 후루룩 이렇게 덮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꺼내주고요. 사실은 쏟으면 되는데 얘만 오늘 잘라야 돼요. 그래서 표고버섯만 여기다 놓고서요 약간 식혀서 잘라주겠습니다. 그리고 찜기에 있는 거는요 그대로 여기다가 쏟아줄게요. 이게 어떻게 맛이 있을까 걱정되시죠?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왜 맛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도마로 가겠습니다. 이제 자, 오늘 저희 쪽파 씁니다. 쪽파 샀는데 온 거 보니까 실파가 왔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자, 끝에 부분 좀 작게 자를 거고요. 이렇게 여기는 한 5cm 정도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 그냥 적당히 한 줌 정도 하세요. 이렇게. 자, 오늘 파프리카도 노란색 색깔 맞춰 하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자르죠. 이렇게 씨 빼가지고 복잡하게 하지 않고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주시고요.
자, 얘는 이렇게 잘라주시고, 자, 이런 건 잘라주시고요. 자, 얇게 잘라주세요. 얇게. 안쪽에서 겉면에서 하면 잘 안 잘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얇게 잘라주세요. 여러분 저 잡채가 부를 것 같죠? 절대 불지 않습니다. 제가 저거를 상온에 놔둔 상태에서 3시간 5시간 하고 그 다음날 냉장고에 넣었다가 또 먹어봤어요. 절대로 불지 않습니다. 자, 표고버섯 자를까요? 자, 요거는요 알아서 얇게 잘라주세요. 그래도 얘는 아주 그냥 쫀득쫀득합니다. 보세요. 이거 진짜 맛있게 됐죠? 고기보다 맛있어 진짜로. 그리고 여기 제가 생강 넣었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건 표고들 같은 게 갖고 있는 어떤 약간의 맛이 있는데요. 간장으로만 잡은 게 아니고 이게 생강으로 잡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저쪽에 지금 사실 양파니 뭐니 해서 간이 좀 모자라요. 그래서 간장을 한 큰술 하고요. 소금은 1.5꼬집 정도. 하나, 1.5. 꿀도 반 큰술 정도만 넣을게요. 반 큰술. 후추도 살짝 먼저 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밑간을 소금만 조금 했기 때문에요. 물론 면에는 간장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넣어줘야 맛있습니다. 자, 이제요 냄비로 왔습니다. 꾸덕꾸덕하죠. 먼저 살짝 볶아가지고요 수분을 좀 날릴게요. 자, 풀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얘가 풀릴 것 같아요. 샥 풀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보세요. 그냥 불은 계속 중상불로 했습니다. 기름은 아까 다 먹여놨기 때문에 여기다 새로 기름 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표고 같이 넣어주시고요. 같이 볶겠습니다. 이렇게 표고 넣고 딱 1분만 볶아주세요. 기름 없이 덮는 겁니다. 이렇게요. 1분 됐는데요. 이제 아까 만든 요 소스 그대로 뿌려주겠습니다. 소스 많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1분만 맛이 어우러지게 이렇게 볶아주세요. 자, 됐습니다. 이제요 쪽파하고요 파프리카하고 넣고 한 30초 섞어가지고 꺼낼 겁니다. 다 됐습니다. 이게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불 끄고요. 불 끄고 여기에 이제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참기름 한 큰술만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올리브유도 한 큰술만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묻혀주시면 향이 나고 맛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릇에 담아 보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남은 게 얼만큼이냐. 여기 남은 게 이렇게 또 있어요. 이렇게 제가 한 젓갈 먹어보겠습니다. 좋아. 그냥 100점이야? 웬만한 식당 자체보다 훨씬 맛있어. 저희 형수님이요 웬만한 식당 잡채보다 훨씬 맛있대. 그러니까 내가 95점이니까 아니 더 맛있다 그랬어요. 맛있어요. 제가 정말 이거 하면서요 아 정말 대단한 걸 개발했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쉽고 진짜 맛있고 정말 건강합니다. 꼭 해보세요. 다음에 또 아주 즐겁고 재밌고 맛있는 거 드리겠습니다. 요리는 사랑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준TV 준입니다. 오늘요 아주 간단하고 고급스러운 녹두묵 샐러드 하겠습니다. 원래 도토리로 만들면 도토리묵이고 녹두로 만들면 녹두묵인데 이상하시죠? 녹두묵이라는 소리 못 들어보셨죠? 이게 숙주나물도 녹두나물이고요 청포묵도 녹두묵입니다. 아마도 녹두묵이 청포묵이 된 거는 1700년도 즈음인 것 같아요. 그 당시 문인이셨던 이육 선생님의 글에 보면은요 한양 사는 친구가 시골 사는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여보게 요즘 한양 가게들에 청포가 한참 맛있다네. 한번 오게나. 요 소리 들은 친구가 바로 그 다음날 한양으로 왔습니다. 그거 먹으려고요. 근데 집에 돌아가서 자기 부인한테 막 꽁시렁꽁시렁 됐대요. 아니 무슨 청포인가 뭔가 준다고 하더니 녹두문만 잔뜩 주더라고. 이육 선생님이요 우리나라 이쁜 녹두란 글자 놔두고 왜 중국식 한자식 표현으로 청포라고 하냐고 나무라시던 글이었다고요. 요 청포묵에는 아연 성분과 식이섬유가 잔뜩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당뇨에 좋고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옛날 분들은 이걸 묵으로 드시고 죽으로 드시고 국수로 드시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요거 다이어트 한다고 묵밥 많이 먹더라고요. 건강에 대한 내용은요 좀 이따 표로 알려드리고요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종소리,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께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청포묵 600g 준비했습니다. 요거 한 3, 4인분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100g에 37kcal니까 진짜 다이어트 좋죠. 그 다음에 치커리 100g 정도 준비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 접시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야채 준비하세요. 근데 저는 녹두묵과 치커리의 이 쌉쌀한 맛이 아주 잘 어울린다고 판단하고 있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김 2장 준비했습니다. 살짝 구웠고요. 마늘 2개하고 대파 요 정도. 그 다음 청홍부추 1개씩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소스는 참깨인데요. 요거 몸에 엄청 좋죠, 참깨요. 요 참깨 갖고 아주 고소하고 맛있는 소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우선 묵을 데칠 물을 데워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소금 살짝 넣어주고요. 굵은 소금입니다. 그리고 김을 먼저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은 이렇게 약간 길쭉하게 잘라줄게요. 김은 여기 놔두고요. 오늘 치커리는요 되게 부드러워요. 부드러운 거 골랐고요. 자, 요 정도로 잘라주겠습니다. 다 씻어놨습니다. 이렇게 접시에 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은 버리고요. 붉은 고추와 푸른 고추를요 어슷 썰어주겠습니다. 자, 고추도요 여기 놔주겠습니다. 자, 이제 소스에 쓸 파를 다져주겠습니다. 먼저 반을 가르고요. 그리고 다져주겠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쪽파 비싸다 그러셔서요. 오늘은 대파 쓸게요. 쪽파 쓰셔도 좋습니다. 자, 마늘 2개는요. 마늘 다지기로 다져주겠습니다. 꼭지만 떼시고요. 그리고 이 정도 사이즈면 반 정도 자르고요. 얇게 썰죠. 0.3에서 0.5cm 정도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자르고요. 여기 지금 물 끓고 있죠. 여기다가 청포묵을 데치는데요. 딱 2분에서 3분. 여러분의 두께와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2분에서 3분. 이것이 투명해지면 꺼내시면 됩니다. 자, 어디 볼까요? 오, 투명해지기 시작하네요. 여기 투명해졌죠? 자, 이렇게 되면은요, 빨리 여기서 찬물을 틀고요. 버린 다음에 찬물에 빨리 씻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요, 이제 여기다가 물을 넣어주고요. 찬물에 담가줍니다. 이렇게 3분만 놔두겠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차가워집니다. 이제 다 차가워진 것 같으니까요. 체에 받쳐서 물기를 좀 빼겠습니다. 자, 이제 소스 만들겠습니다. 오늘요, 참깨를 큰 술로요, 2큰술 듬뿍 넣어줍니다. 이렇게요. 가득이요. 가득에 2큰술 넣어줍니다. 오늘은 완전 참깨 소스입니다. 참깨가 얼마나 몸에 좋은지 지금 왼쪽에 나오고 있죠. 진짜 좋습니다. 자, 이거는요, 한번 손으로 다 이렇게 으깨주세요. 여러분도 아시죠? 이렇게 하면 완전히 참깨의 고소한 맛이 다 나옵니다. 아우, 엄청나죠? 진짜 고소합니다. 볶은 참깨고요. 여러분, 깨소금에 소금 안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깨소금이라고 하면 저희는 보통 깨하고 소금하고 섞은 줄 아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깨소금은 깨만 있는 겁니다. 소금 없이. 다 손으로 갈아주세요. 이거 다른 걸로 하시면 안 돼요. 소금이요, 3꼬집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2큰술 넣어주겠습니다. 하나, 둘, 참기름. 참기름 아니네요. 참기름 2큰술 넣어주겠습니다. 조금 아까 다져놓은 마늘 2개하고 파 다져놓은 거 여기 다 넣어주겠습니다. 섞어주겠습니다. 오늘의 소스입니다. 이 묵에 이제 여기에 있는 수분이 다 빠졌을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럼 여기 놓으시고요. 여기다가 소금 2꼬집만 뿌려주겠습니다. 묵 자체가 워낙 싱거워서요. 이 정도 두 꼬집 정도 뿌려줘야 됩니다. 오늘 다른 거 안 넣기 때문에 이 정도에도 짜지 않습니다. 살살 이렇게 놓을게요.
이렇게 간이백에 3분만 놔두고요. 이제 만들겠습니다. 청포묵에는 아연 성분이 들어있어서 인슐린 작용을 자극하고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한답니다. 칼륨과 플라보노이드 성분들이 다량 들어있어서요. 독소 배출에도 좋고 항산화 효과가 아주 크다고 합니다. 당연히 성인병 예방에도 좋습니다. 또 녹두의 찬 성질은 고혈압과 숙취에도 좋습니다. 묵은 으깨지기 쉬우니까요. 이렇게 먼저 살살 묻혀주겠습니다. 살짝 맛 좀 볼까요? 간이 잘 맞았는지. 아주 깔끔하고 깨끗한 맛입니다. 너무 마른가요? 아이고. 이게 더 이쁜 것 같네요. 자, 앉아서 먹어볼게요. 일단 저는 도토리묵보다는 청포묵을 훨씬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깔끔한 맛 때문이죠. 때문에 여기다가 제가 간장을 넣지 않은 거예요.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은 간장 넣으셔도 되는데 아주 깔끔한 맛으로 먹기 위해서 깨소금과 소금 그 두 가지 가지고서 맛을 냈습니다. 그리고 김이 있으시니까 굳이 다른 거 많이 필요 없어요. 너무 맛있습니다 지금. 이런 맛이 고급진 맛이죠. 오늘 참깨 소스가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씹을 때마다 참깨가 많이 씹혀서 아주 고소합니다. 다음에는요 좀 더 재미있거나 맛있는 걸로 찾아뵐게요. 요리는 사랑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준TV 준입니다. 오늘 선보일 불고기는요 정통 한국 불고기 양념을 하룻밤 재우지 않고 즉석에서 양념하여 먹을 수 있는 즉석 불고기입니다. 우리나라 최고급 백화점 S에서 불고기용으로 미국산 앞다리살을 판매한다 하여 믿고 만들어 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요즘 모두의 건강을 지킬 방법을 저도 찾아드리고 싶었습니다. 한 근 600g에 1680원. 대박이죠. 맛이 있었고 만족스러웠습니다. 불고기는 한국의 대표 음식입니다. 양념한 고기를 화로에 구워 먹던 우리 조상들, 특히 18세기 김홍도가 그린 8첩짜리 병풍에는요 양반집에서 고기를 먹고 있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기름기가 적고 가격싼 앞다리살, 건강에 좋으면서도 충분히 부드럽고 촉촉하며 향과 식감이 살아있는 불고기를 선보이겠습니다. 협찬 아닙니다. 저 이제 방송 시작 5일째입니다. 가진 야채와 어울리는 불고기감으로는 어떤 부위의 고기가 어울릴까요? 기름기가 적으면서도 맛이 있는 앞다리살 준비했습니다. 물론 소고기 기름이 주는 부드러운 식감을 해결할 노하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기만 구워 먹는 스테이크라면 뻑뻑해서 마블링이 엄청난 등심이 좋겠지만 불고기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맛도 있고 가격도 저렴하죠. 즉석 불고기를 하려면 고기가 얇게 점여져 있어야 합니다. 고기는 600g 준비했습니다. 간이 금방 배이도록 얇게 점여서 썰어온 고기이므로 큼지막하게 3등분하여 썰어줍니다. 그래야 양념과 어우러져 식감이 살아나게 됩니다. 저는 핏물은 흐르는 수돗물에 간단히 씻어내렸고요. 키친타올로 나머지 핏물을 제거하였습니다. 이제 겹겹이 쌓여있는 소고기를 양념이 금방 배일 수 있게끔 적당히 분리시켜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얇은 고기가 어떤 식감일지 궁금하시죠? 여기 크랩 케이크 있습니다. 드셔보셨죠? 겹겹이 쌓여져 한 입 깨물면 사이사이의 크림이 입안 가득히 들어오고 부드럽지만 씹는 식감도 좋습니다. 즉석 불고기도 그렇습니다. 얇게 점인 고기가 겹겹이 모여 구워지면 중간에 베어진 양념과 육즙이 여러분의 입안으로 확 쏟아져 들어올 거예요. 어떠세요? 맛있을 것 같죠? 이제 고기 양념을 시작하겠습니다. 정통 한국 불고기에서 빠질 수 없는 재료는 배와 사과입니다. 배는 고기의 연육작용과 단맛과 부드러운 향기를 더해줍니다. 반으로 갈라 4등분 하시고 옆으로 뉘어 씨와 꼭지를 일직선으로 잘라내어 버리세요. 껍질을 까신 후 강판에 갈아 소고기에 넣어줍니다. 사과 또한 전통적인 한국의 조미료입니다. 단맛과 향기뿐 아니라 신맛의 산도를 더해주므로 불고기의 자연스러운 감칠맛을 한층 더해줍니다. 과일을 정리할 때는 꼭지와 씨를 따로 정리하기보단 화면처럼
한꺼번에 씨와 꼭지를 발라내는 방법이 훨씬 깔끔하고 과육의 손실을 더 막을 수 있습니다. 마늘 다지기. 이제 스트레스 풀 시간이네요. 마구 두들기면 마늘 향이 더 납니다. 그만큼 저희 스트레스도 날아가겠죠? 한국 전통 요리 비법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향신료 마늘입니다. 뜨거운 팬에 익혀 먹는 요리이므로 적당히 곱게 다지시면 됩니다. 손에 붙은 마늘은요, 칼등으로 긁어내는 거 보이시죠? 칼날 사용하시면 절대 위험하십니다. 생강은 아주 조금만 넣겠습니다. 고기 비린내와 잡내를 잡아주는 생강의 역할은 적당하지 않으면 쓴맛과 요리맛 전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밑간을 하는 소금은 두세 꼬집으로 티스푼 반 개면 충분하고요. 후추는 한 티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될 수 있으면 후추는 직접 갈아서 넣어주세요. 그 향기가 아주 다릅니다. 자, 이제 기초 작업을 했으니 버무려 볼까요? 살살 골고루 버무려 주시고 다른 야채를 준비하는 동안 한 10분간 재워두신다 생각하시면 여유 있으십니다. 참기름을 미리 넣지 않은 이유는 기름이 고기의 양념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파는 곱게 썰어 넣어주시는데요. 저는 양파 한 개를 다 넣습니다. 몸에도 좋지만 설탕의 단맛을 대신하기 위해서죠. 저희는 배즙도 넣었고 사과도 넣었으니 양파 한 개를 넣어주면 설탕은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기호에 따라 몇 꼬집 설탕을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꿀을 넣어주시면 더 좋고요. 대신 향이 약한 꿀을 사용해주세요. 이제 젖은 키친타올로 뿌리 다시마의 겉면을 대충 닦은 후 300ml 생수에 넣고 10분간 우려줍니다. 당근은 동글에서 칼질할 때 위험하니 밑부분을 살짝 잘라 평평하게 하고 채를 썰어주세요. 약간의 매운맛과 풋풋한 향기 그리고 색감을 더해줄 붉은 고추와 청양고추를 어슷 썰어줍니다. 파는 불고기 식감을 살려주기 위해 5cm 길이로 2개를 잘라 가운데를 가르고 세로로 잘라내어줍니다. 생표고버섯 3개는 0.5cm 정도로 두껍게 편 썰어줍니다. 너무 얇으면 고기와 무칠 때 깨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두꺼울수록 그 향도 더 좋습니다. 표고버섯 생으로 먹어도 되는 거 아시죠? 뿌리채소의 향과 식감이 뛰어난 우엉을 준비했습니다. 껍질은 수저로 긁어서 간단히 벗겨주시고요. 갈변 방지를 위해 그릇에 물과 약간의 식초를 넣고 감자 깎는 칼로 얇게 저며 그릇에 넣어줍니다. 즉석 불고기가 아니고 하룻밤 재워 먹는 오리지널 불고기나 우엉의 더 딱딱한 식감을 원하신다면 얇게 채를 치셔도 좋습니다. 이제 불고기의 기본 향기인 간장을 4큰술 넣어줍니다. 왜 이제 넣냐고요? 간장을 미리 넣을 수도 있지만 얇게 저민 고기라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야채 또한 간장향에 너무 배이면 맛이 다 일률적이 되거든요. 간장의 향은 고기의 감칠맛을 펄쩍 뛰게 해주죠. 하지만 너무 많이 넣으시면 강한 간장 맛에 고기와 야채 본연의 맛이 감추어질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식초물에 잠시 담가두었던 우엉의 물기를 짜고 고기에 합해줍니다. 이제 표고버섯만 제외하고 모든 재료가 준비되었네요. 여기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3테이블스푼을 넣어줍니다. 이는 부드러운 고기 식감을 위해서죠. 고급 레스토랑의 스테이크를 구울 때도 올리브유로 고기의 연육작용을 시킵니다. 이제 우리 고유의 맛 참기름을 넣어볼까요? 참기름은 3큰술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참기름의 역할은 특유의 고소함과 잡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두 손으로 잘 섞어줘야겠죠? 살살, 그러나 골고루 섞어주세요. 모두가 잘 버무려졌으면 이제서야 부서지기 쉬운 표고버섯을 넣고 정말 살살살 함께 묻혀줍니다. 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뜨거워졌네요. 불고기는요, 아주 센 불에 팬을 올려 팬을 완전히 달군 후에 양념한 고기를 넣어주세요. 처음부터 기름을 많이 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팬에 올리브유를 살짝만 둘러주세요. 왜냐면 저희 고기는 마지막에 올리브유와 참기름으로 코팅을 해서
꼭 기름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소리가 끝장나네요. 맛있을 것 같아요. 고기가 한쪽 면이 완전히 익었다 싶으면 그때 고기를 젓가락으로 뒤집어 주세요. 한쪽 면이 다 구워졌네요. 그때 다시마 우린물을 고기의 양에 따라 적당히 넣어주세요. 저는 혼자 먹을 양으로 한 250g 정도 팬에 넣었으니 다시마 육수도 100ml 조금 넘게 넣은 것입니다. 다시마 육수를 나중에 넣는 이유는 고기를 먼저 구워 소고기 육즙을 고기 안에 가든 후에 다시마 육수를 넣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육지와 바다가 만났으니 산의 진미라고나 할까요? 맛을 좀 보겠습니다. 식감, 양념 딱 좋네요. 맛있네요. 이제 다 되었습니다. 접시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그릇에 음식 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남들은 멋있게들 담던데 저는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보기보다 급한 성격에 그럴지도요. 그래서 이렇게 부어버리죠. 이제 다 되었습니다. 불고기 다 됐어요. 너무 맛있게 생겼는데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게 보이시죠?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이게 명태 회 무침 같은 느낌이 확실하게 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냉면 같은데, 여러분 모밀 같은데 올리셔도 돼요. 고명으로. 제가 오죽하면 이거 눌러 보여드리겠어요. 이렇게 고급스럽게 해놓고. 그쵸? 안녕하세요, 준TV 준입니다. 오늘요 황태채 가지고 여러분이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조리법으로 진짜 맛있는 요리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만드는 거 보시면 놀라실 텐데요. 드셔보시잖아요. 진짜 까무러치세요. 시작합니다. 오늘 재료는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면서 보여드리고 나중에 쫙 정리해서 드릴게요. 자, 북어부터 씻을게요. 자, 북어는 말이죠. 이건 씻는다기보다 적시는 건데요. 요거 10초, 20초는 적셔야 돼요. 자, 수돗물 튀시고 이렇게 누르면서 적시게 하세요. 여기가 속에 적셔지게. 저희 오늘 부드럽게 먹는데 물에다 담그지 마시고요. 이렇게 누르셔서 자, 적셔졌어요. 충분히. 아, 안까지 적셔졌다. 이럴 때 불을 끄세요. 딱 10초 정도요. 자, 하시고 접시로 옮겨서 도마로 가져가서 자르겠습니다. 자, 씻어온 북어채를요 일단 잘라줄게요. 가위로 자르세요. 칼로 잘 안 잘립니다. 한 3, 4cm 그 정도 적당히 잘라주세요. 오늘 북어는요 부드럽게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물에 적시고, 이거 지금 별로 수분 별로 있긴 있는데 별로 없어요. 얘는 해줘야 돼요. 이거 그냥 하면 튀니까 망치나 여러분 집에 방망이 있죠? 방망이 같은 걸로 두들겨 주세요. 이 두들기는 거와 안 두들기는 거 차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해봤어요. 한번 이렇게. 오늘 저희 이 북어 무침 고추장 안 들어가고 설탕 안 들어가고 식초 안 들어가요. 근데 왜 맛있을까요? 보세요. 자, 여기 다시 넣어주고요. 자, 북어 100g에요. 소금 이 정도만 한 4꼬집 정도 넣어줄게요. 제 한 꼬집은요, 제 봤더니 한 0.9g 되는데 저는 천일염 볶아가지고 가른 거기 때문에 여러분 시판 일반 다른 소금보다 20% 정도 덜 짭니다. 그거 생각하시고요. 후추도 살짝 넣어줍니다. 이렇게 한 5분에서 10분만 묻혀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이 배워요. 오늘 북어만 두들기느냐? 아닙니다. 오늘 아몬드도 두들겨야 됩니다. 아몬드 30알 준비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아몬드 편도 있어요. 이렇게 편선 아몬드. 이거 있는 분은 이거 그냥 쓰세요. 근데 저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아몬드 있을 거예요. 요거 두들겨서 하면 맛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막 부실, 뭐 가루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거 하나 한 10조각 나가지고 작게. 자, 두들겨 볼게요. 자, 요 그릇에다가 아몬드 넣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조각 냈습니다. 자, 요거요 이따가 구울 건데요, 무지 맛있게 구워줍니다. 뭐 이런 통알 된 거 괜찮습니다. 냅두세요. 이런 거는요. 뭐 굳이 원치 않으시면, 아이고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되고, 살살 부탁해도 이렇게 돼요. 이거요. 자, 오늘 마늘 13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13알 중에 요 3개는 요건 양념할 때 다졌을 거고요. 요 10개는 편 썰어서 맛있게 먹을 겁니다. 요거는 크잖아요. 한 5개. 네. 자, 요것도요. 아몬드와 같이 여기 넣어줍니다. 자, 여기는요. 소금 한 2꼬집 정도, 2꼬집 반 넣어줄게요. 2.5. 올리브유 1큰술만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어서 이렇게 마리네이드 하세요. 이렇게 한 10분만 놔두면 아주 맛있게 요리됩니다. 자, 이제요. 오늘 준TV의 특급 레시피 양파가 등장했습니다. 여기 양파가 왜 등장했을까요? 여러분이 아는 것과 다른 겁니다. 자, 일단 양파를 채를 썰어주세요. 채는요 얇게 쓸수록 좋아요. 양파 다 잘랐는데요, 요거 지금부터 하는 과정 잘 봐주세요. 요게 오늘 저희 북어채 무침의 부드러움과 촉촉함, 달콤함 다 주는 과정입니다. 자, 불로 옮길게요. 세게 올릴게요. 그 팬이 뜨거워지면 중상불로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양파 옮겨 놓겠습니다. 팬이 뜨거워졌네요. 이제 중상불 정도로 해줄게요. 그리고요, 기름 없이 그냥 덮어주는데 카라멜라이징 해주는 거예요. 이거요, 완전히 익어서 갈색되게 만듭니다. 오늘 여기서 엄청난 당분이 나오고요. 오늘 황태에 엄청난 맛있는 요소를 줄 거예요. 오늘 소스 저희가 고춧가루 쓰거든요. 빨간색이어서 얘 갈색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거 59분이니까 1분도 안 지났는데 갈색 나잖아요. 열심히 볶아주세요. 지금 벌써 단내가 엄청 나고 있어요. 양파 여러분 몸에 아주 좋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양파를 그냥 갈면요 쓴맛이 나요. 근데 이렇게 볶아가지고 익혀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그 단맛을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문합을 보여드렸죠? 문합을 많은 분들이 만드시고 깜짝 놀라셨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거기 양파 많이 들어갔잖아요. 자, 이렇게 덮어주세요. 자, 이제 거의 다 볶아졌습니다. 태우지 마시고 이제 좀 있으면 탈 거예요. 자, 이럴 때 오늘 이거 수분에 촉촉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다가요 물 100ml 반컵이요. 반컵만 넣겠습니다. 넣습니다. 자, 바닥에 있는 양파 요소까지 다 긁어 모읍니다. 지금 보세요. 여기 57분 됐죠? 딱 3분 한 거예요. 어렵지 않은 작업입니다, 여러분. 이게 60에서 57 됐으니까요. 이제 3분 된 거예요, 3분. 자, 오래 하지 마시고 이 정도에서요. 불 끕니다. 그리고 요거요. 요대로 냅두고 식히세요. 그 다음 과정, 그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자, 후라이팬에서 양파는 이쪽으로 덜어놨고요. 일단 먼저요. 북어를 처리해야 됩니다. 여기에 불을 올리고요. 팬에서 북어를 굽겠습니다. 북어는 살짝 수분만 한 1분 정도 이렇게 날려주세요. 지금 뜨겁지도 않아. 이제 뜨거워지려고 해요. 북어엔 지금 기름 안 넣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마리네이드한 마늘하고 알몬드요. 여기다 넣어주세요. 얘네들을 볶아줍니다. 전혀 또 내용이 다르죠. 북어에 직접 넣는 거하고 얘네들은 기름을 먹은 거니까요. 일단 먼저 마늘을 볶아주고요. 자, 이제 섞어줄게요. 너무 바짝할 필요 없어요. 제가 북어에다가 기름을 안 넣은 이유가 여기서 만약에 북어에 기름을 넣고 볶잖아요. 맛은 있지만 되게 딱딱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드러울 수 있을까 걱정되시죠? 다음 단계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3분만 볶아주시면 되세요. 마늘하고 알몬드가 익으면 되는 거예요. 마늘하고 아몬드는 기름칠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금방 익습니다. 북어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 오래 걸려서요. 자, 벌써 다 익었네요. 보세요. 노릇노릇하죠? 자, 됐습니다. 불 끄고요. 불을 끄고요. 이 상태에서 참기름 한 큰술 정도. 자, 이렇게 한 3-4개 이렇게 해서요. 살짝 전체에 입혀주세요. 얘를요. 북어 무침할 그릇에 넣어주겠습니다. 여기다가요. 벌써 다 구워졌습니다. 얘도 구워주고 얘도 구워주고 다 구워졌어요. 지금 오늘 저희는요. 이 북어채의 촉촉함과 단맛을요. 이 양파를 줄 거예요. 양파를 이미 카라멜라이징 하면서 아주 달아지고 향도 많아졌습니다. 이거를 믹서기에 갈아주겠습니다. 여기 양파에는요. 물 안 넣고 그냥 갑니다. 물론 제 믹서기는 아시다시피 물 넣는 건데 이 정도는 바로 갈아집니다. 이거 한 5초? 껐다가 다시 또 5초? 다 됐습니다. 자, 요건 아주 핵심. 아무데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황태 이런 거 넣는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최초. 이 정도면 세계 최초예요. 진짜. 어디 있어요? 나와보라 그랬어요. 고민하다가 만들었어요. 이거를 촉촉하게 해야 되는데 정말 맛있게 됐습니다. 자, 얘를요 북어에 그대로 부어가지고요 한 10분만 놔두세요. 저희 이제 소스 만들 거예요. 소스 만드는 동안 얘 놔두면요 얘가 다 빨아들이면서 그 다음에 아주 촉촉한 상태가 됩니다. 지금 뜨뜻하거든요. 뜨뜻해요. 자, 넣습니다. 수저로 이제 저어주면서요 얘가 스며들길 기다릴게요. 이게 무슨 수로 맛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 양파 맛이 어떤지 궁금하시죠? 제가 맛봐 드릴게요. 진짜요. 무슨 주스 같아요. 진짜로. 여러분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로. 하나도 맵지도 않고요. 단맛하고 향기하고 고급스러운 맛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분 동안 냅둘 건데요. 그 사이에 소스 만들어서 바로 섞겠습니다. 생강 요거 마늘 크기 하나면 되는데요. 오늘 갈아야 되니까 조금 더 크게 잘랐어요. 마늘 3개, 레몬 하나, 쪽파요. 쪽파 요 정도 조금입니다, 여러분. 이거 길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고 고명으로 쓸 거예요. 꿀, 고춧가루, 간장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칼 작업 있는 거 먼저 할까요? 고명으로 넣을 거는요.
흰색은 쓰지 않고요. 1cm 정도 사이즈로는 잘라주죠. 여기다 고명 놔둘게요. 소스에 들어가는 쪽파는요, 잘게 잘라주겠습니다. 뭐 한 0.12cm 그 정도로 잘라주죠. 자, 쪽파요, 용기에 넣어주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칼질입니다. 레몬 반만 잘라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칼 넣겠습니다. 자, 레몬은요, 여기다가 갈아줄게요. 그래서 즙을 짜내겠습니다. 이렇게 짜니까 레몬이 한 4큰술 나왔어요. 어떤 건 5큰술. 근데 제가 식초랑 레몬을 해봤거든요. 식초도 나쁘지 않은데 결국은 레몬이 훨씬 맛있었어요. 레몬이 없은 분은 식초 넣으세요. 근데 식초는 2큰술에서 3큰술 넣고 물을 1큰술 넣으세요. 그 대신 식초는요, 향이 들어간 거 하지 마세요. 2배 식초 하지 마시고 뭐 아무것도 없는 식초, 깨끗한 식초 쓰세요. 하나, 넷, 반. 역시 제 말 맞죠?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섞어주고, 자, 마늘이요, 여기다가 3개 으깨 넣어주겠습니다. 생강 하나는요, 이런데 갈아주세요. 오늘 생강을 좀 많이 넣어봤는데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간장은요, 진간장인데 딱 작은 한 술, 작은 숟가락으로 하나만 넣겠습니다. 오늘 저쪽에 밑간 들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많이 넣지 마세요. 그 다음에 꿀요, 2큰술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요, 고춧가루 이렇게 깎아서 2큰술만 넣어줍니다. 딱 맞춰서요. 그냥 너무 푹 하지 마시고 이 정도 2큰술이에요. 이거 중간 고춧가루예요. 완전 매운 거 아니고 중간입니다. 자, 이 소스가 어떤 맛일까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무지 맛있습니다. 드셔보십시오.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저희 지금 소스 만드는 동안 얘가 다 양파즙을 빨아먹었어요. 여러분, 여기 소스 그대로 다 넣을게요. 이 양이요, 다 넣어야 되더라고요. 딱 맞춘 거예요. 오늘 고추장 안 들어가고 설탕 안 들어가고 진짜 맛있는 요리가 됩니다. 다 됐습니다. 제가요, 그 사이에 다 접시에 담아놨어요. 밑에 쪽파 깔고 장갑 끼고 좀 묻혔어요. 맛 보여드릴게요. 어떤지요? 이거야, 이거 얼마나 촉촉한지 어떻게 보여드리지 이거? 여러분, 이거 내가 손으로 한번 이렇게 해볼까? 이거 저기 여러분 보시기 이상할 것 같아도 그래도 보여드려야 좀 알 것 같아, 아실 것 같아갖고 너무 촉촉한데 제가 어떻게 설명이 안 돼. 그냥 이게 진짜 보세요. 이 즙 보이시죠? 너무 촉촉해요. 너무. 근데 이게 아주 자연해. 레몬에 양파즙에 그 다음에 모든 게 자연 재료잖아요. 묻은 거 먹고요. 그러니까 너무 신선하고 너무 고급스럽고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명태 회 무침 같은 느낌이 확실하게 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냉면 같은데, 여러분 모밀 같은데 올리셔도 돼요, 고명으로. 또 하나는 마른 생선이 갖고 있는 그 감칠맛 있죠. 완전히 꽉 찼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아몬드의 그 고소함과 이거 고급 요리. 자, 다음에는 좀 더 재밌거나 즐거운 거 해드릴게요. 요리 사랑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거 진짜 있잖아요, 설탕보다 더 달아요. 꿀보다 더 달아. 이거 이렇게 단데 여기 설탕 왜 넣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제가 이거 넣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준TV 준입니다. 오늘요, 설탕 꿀 1g도 안 들어가고 꿀단지보다 더 달고 맛있는 무나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한번 드시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드시라고 믿어 의심지 않습니다. 제가 무나물을 만지면서 여러 생각이 담겼어요. 아, 옛날에 그 맛있던 무나물은 어디서 먹은 거지? 한적식집인가 아니면 식당인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저희 어머니도 아니고 할머니 집도 아니었어요. 단지 저희가 요리할 때 무를 썰다 보면 꼭다리 남는 거 한 개 이렇게 씹어 먹으면 너무 달고 맛있잖아요. 물론 뭐 겨울무 마시고 여름무 뭐 쓰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 다 관계없이 무가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나물을 막상 해서 먹으면 어떤 건 맛이 있고 어떤 건 맛이 없고, 왜 그럴까요? 이 무보다는 더 맛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이렇게 많이 넣죠 거기다가?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실 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종소리,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께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재료가 너무 간단해서 하면서 보여드리면 돼요. 오늘 제 무가
이게 1250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씻어왔어요. 씻어왔는데 껍질부터 까겠습니다. 자, 오늘 무나물요 깨끗하게 그냥 하는 거니까 감자 까는 칼로 그냥 껍질 벗겨주세요. 오늘 저 무 길이를요 하나당 한 7, 8cm 정도 할게요. 요거 지금 요 정도에서 3등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렇게 하나 잘라주고요. 무는요 여기 자른 단면 보시면 여기 이렇게 다 선이 있죠. 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주고 다시 채를 치면 많이 부스러진대요. 그러니까 이게 세로 방향으로 무 길이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써는 거, 이렇게 썰어서 얇게 이렇게 썰어갖고 채를 써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저는 오늘 좀 두껍게 썰겠습니다. 이 정도요. 자, 이 정도 두께로 할 거예요. 그런데 채칼 있으신 분들 다 채칼 쓰세요. 저는 제 채칼 중에 제일 두꺼운 녀석으로 썰겠습니다. 여러분들 채칼 하실 때 꼭 장갑 끼시고요. 이게 제일 위험해요. 썰어주세요. 그리고 요 꼭다리는 두께 좀 다르지만 그냥 여기서 요 두께만큼 해가지고 얇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여기 얇게 썰겠습니다. 자, 물을 이렇게 한쪽으로 놓고요. 자, 물을 여기다가 그릇에 넣겠습니다. 제가 물을 이렇게 1.2kg나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냉장고에 드시고 진짜 찬 상태에서 드시면 제가 제목에 쓸까 하다가 안 썼는데 말이 많을까 봐. 진짜 동치미보다 더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제요 양파 하나 꺼냈는데요. 얘는요 300g이 좀 넘죠. 그러니까 무 무게 4분의 1 정도 되는 거. 자, 이 정도 사이즈 하나 하겠습니다. 양파는요 얇게 썰어주세요. 양파도요 요 무 위에 넣어줍니다. 자, 오늘 저희는요 처음부터 무하고 양파를 소금에 절일 거예요. 이거 저희가 김장하고 김치 하실 때 하듯이 하는데 오늘 저희가 절이는 소금은 물에 씻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저희가 먹는 간만큼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자, 이게 양파까지 해서 거의 1.5kg잖아요. 그러면 보통 뭐 1% 해갖고 15g 넣는데 저는 10g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10g이면 손으로 해가지고 한 9꼬집 정도 될 거예요. 어쨌든 자, 저는요 오늘요 작은 술로 하나 하겠습니다. 요거 천일염인데 요거 천일염 볶아가지고 갈은 거예요. 그럼 일반 시판되는 소금보다 요게 한 20% 덜 짠 겁니다. 그런데도 요거밖에 안 해요. 보세요. 넣고 간 본 다음에 이따 더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묻혀주겠습니다. 오늘 양이 많아서 그릇이 작네요. 그래도 잘 묻혀보겠습니다. 자, 지금 거의 다 골고루 묻힌 것 같아요. 골고루 묻혀주세요. 자, 김치 담그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김치 담그시는데 나중에 이거 씻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물 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맞게 적당하게 넣는 거예요. 지금 약간 덜 짭짤한가? 아주 맛있어요. 맛을 보니까 소금 한 꼬집 정도만 더 넣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돼요, 그냥. 자, 더 넣습니다, 한 꼬집. 벌써 무하고 양파에서 즙이 막 나오죠. 자, 이 상태로 해가지고요 15분 절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배추김치 할 때 배추 절이시면 절였나 안 절였나 이거 배추대 이렇게 해보시죠. 이거 부러지나요? 부러지네. 이렇게 해보시죠. 얘는요 얘도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끊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맛있게 돼요. 자, 15분 후에 뵙겠습니다. 15분 다 되네요. 올려요. 끄고 올게요. 딱 15분 됐는데요. 제가 중간에 한두 번 이렇게 뒤적거려 줬습니다. 볼까요? 어느 정도 됐는지. 자, 무가 얼마나 절였을까 보세요. 자, 이 정도면 정말 보세요. 안 떨어지죠? 이 정도면 뭐 잘 된 겁니다. 맛있습니다. 절이시는 건요 15분에서 20분 정도, 20분 하셔도 돼요. 저희가 소금을 조금 넣었으니까 20분 정도 절인다고 생각하시고 5분만 있다 움직일게요. 자, 물이 얼마나 나왔을까요? 보세요. 여기에 지금 물들 나오죠. 양파하고 무에서 즙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요 냄비로 옮기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그냥 부어줍니다. 그리고 오늘요 여기 무하고 양파에서 물이 나오겠지만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저희 오늘 기름에 볶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컵 조금만 넘게, 지금 한 컵 하고요 한 컵 한 3분의 1 이 정도만 물 넣어주겠습니다. 넣어주고 밑에 깔아줄게요. 이렇게요. 제 웍은 좀 두꺼워요.
이런 거 할 때는 약간 두꺼운 냄비를 쓰세요. 웍이든 뭐든. 센 불로 올려줍니다. 뚜껑 닫지 않고요. 이 밑에 있는 물이 끓기 시작하면요. 자, 이제 끓기 시작했습니다. 불을요. 중불로 낮추고요. 뚜껑 닫고요. 7, 8분 후에 다시 한번 속을 뒤집어 주고 다시 뚜껑 닫겠습니다. 아, 이제 7분 됐네요. 자, 끄고요. 한번 뒤집어 줄까요? 한번 뒤집어 주고요. 딱 3분만 익겠습니다. 물 엄청 많죠? 이 물이요.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말도 못해요. 자, 이렇게 3분만 익게 놔두겠습니다. 다 됐을 거예요. 자, 끝났습니다. 자, 불 끄고요. 어느 정도 됐나 한번 볼까요? 살짝 다시 한번 뒤집어 주고. 자, 여기 있고요. 아, 맞죠 뭐. 부드럽고요. 식감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단지 모르실 거예요. 말도 못하게 달아요. 무하고 양파하고 다 달잖아요. 제가 여기요 마늘 넣어봤고요, 쪽파 넣어봤고요, 다시마 넣어봤고요, 다 쫓겨났어요. 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무 자체의 맛이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들어가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단맛 자체를 저희가 살려내는 것이 너무 중요한 상황 같아요. 그 대신 요것만 갖고 안 되니까 이제 보여드립니다. 자, 일단 냉장고에 넣는 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먼저 여기서 담으세요. 물도 담으세요. 이 국물 설탕물보다 답니다. 일단 먼저 요거는요 밖에 좀 식혔다가 냉장고에 넣을게요. 자, 먹을 거를 그릇에 좀 담겠습니다. 자, 여기 담았습니다. 자, 여기 담고요. 일로 옮길게요. 제가 여기다가요 들기름하고 참기름하고 테스트 해봤는데요, 들기름이 훨씬 맛있습니다. 참기름에 비해서 이게 100이면 참기름 한 70%? 근데 들기름 없으면 참기름도 괜찮아요. 근데 이걸 얼만큼 넣느냐, 아주 조금 넣어야 됩니다. 요만한 무나물이다 그러면 요 작은 술에 반의 반? 더 넣으면 안 돼요. 얘가 너무 세요. 자, 이렇게 해서요 섞으세요. 들기름은 여러분 산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꼭 냉장고에 넣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미리 만들어 놨다가 냉장고에 놔둔 겁니다. 물 많죠? 얘는 물 많이 했습니다. 요거 먼저 한 입 먹어볼게요. 찬 거를요. 그리고 들기름 밑에 넣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다냐면요, 어우, 이거 꿀물보다 훨씬 달아요. 진짜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 너무 놀랐어요. 아, 여기다 설탕을 왜 넣죠? 들기름 살짝만 넣으시고요. 제가 참깨를 뿌려봤더니요 맛은 있어요. 근데 원래 맛을 좀 건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먹어보겠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옛날에는 저희가 비빔밥 위에 무나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무나물 없죠. 그러니까 무나물 자체가 그렇게 단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 비빔밥에 넣는 거는 그렇게 양념하지 않았었거든요. 아무튼 다음에는요 좀 더 재미있거나 재료의 맛을 살리거나 간단하거나 찾아보겠습니다. 요리는 사랑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이다 꿀, 젓갈, 설탕 다 빼고요. 진짜 명품 맛있는 한국 나박김치 만들어 드십시오. 간 딱 맞아요. 진짜 거짓말 같죠? 진짜. 여러분 이거 꼭 만드세요. 대박 이거 진짜 맛있어. 안녕하세요, 준TV 준입니다. 오늘요 나박김치 해드리겠습니다. 천일염 하나로 재료만 다 우려내가지고요 진짜 자연스러운 한국의 맛, 한국 나박김치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신 양배추 물김치요, 오늘 날짜로 189만 뷰 됐더라고요. 요거는요 진짜 더 한국적으로 더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오늘 재료요 완전 편안하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외국 계신 분들도 편안하게 만드실 수 있게 제가 정보 다 드립니다. 저희 집안 어른분 중에 한 분이 식욕이 없으셨는데 이 나박김치에다가 밥만 드셨어요. 시작할게요. 오늘 재료요 많이 있는데 메인 재료는 알배기 배추하고 무입니다. 재료 목록은요 제목 밑에 더보기란 밑에요 쭉 보시면 자세히 써 있습니다. 또 하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자, 오늘 알배기 배추 2단인데요. 요거 합하면 1200g 정도 돼요. 1.2kg. 요거는 800g 정도 되는데 요 정도 잘라서 한 600g 정도로 만들게요.
그리고 얘는 지금 썰어가지고 씻어오고, 무는요 껍질 영양소가 많으니까 겉에를 수세미로 깨끗하게 닦았어요. 그래도 지저분한 부분이 있는 건 좀 깎아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보통 알배추 한 600 얼마 하더라고요. 볼까요? 650이죠. 그리고 얘는 한 500 얼마 할 거야. 578. 값하면 한 1200 돼요. 그러니까 대충 그 정도 생각하시고, 무는요 저는 작은 걸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830인데 요 정도 그냥 잘라가지고 그냥 쓰려고요. 여기 끝에 좀 이상하게 생겼고. 볼까요? 720 좋습니다. 720 이 정도 할게요. 자, 무는 좀 지저분한 데는 이렇게 깎아내고요. 껍질을. 여러분 뭐 원하시면 껍질 벗겨서 하세요. 이게 껍질이 몸에 좋다고 해서 많이들 드시는데, 원치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벗겨놓고 하시고, 지저분한 부분은 이렇게 깎아내세요. 자, 배추 그냥 반 자른 다음에 4등분 하고, 그냥 꼭다리만 자른 다음에, 자, 밑둥 부분은요 작게 할 거예요. 밑둥 부분, 여기 흰 부분 있죠, 여기는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3등분 해가지고 2-3cm 정도로 작게 만들게요. 요 정도요, 요 정도 사이즈로. 그리고 요 이파리 부분 있잖아요, 여기는 한 3-4cm 정도, 4cm 정도 크게 하겠습니다. 저는 큰 게 맛있더라고요. 이 정도 크게 해주세요. 자, 얘들은 여기다 놓고 씻겠습니다. 자, 무는요, 자 2.5cm 정도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그냥 나박썰기 할게요. 얇게 썰어야 얇게요. 저는 한 1mm, 2mm 정도 되게 얇게 썹니다. 저는. 자, 이 정도입니다. 2mm 정도 보이시죠? 아, 오늘 무가요 수분이 너무 좋아요. 촉촉한 게 향도 좋고 맛있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자, 다 썰었고요. 배추 찬물에 가서 흐르는 물에 한 3번 정도만 헹궈 갖고 올게요. 자, 이렇게 헹궈줬으면 됐습니다. 자, 여기로 옮깁니다. 자, 물 뺐죠? 이제 물 빠졌어요. 물 대충 한 5분, 7분 뺐어요. 자, 여기로 넣습니다. 무도 이쪽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오늘 재료 무게가 알배기 배추가 1200g, 그 다음에 무가 한 700g 됐었죠. 근데 알배기 배추 밑동 막 잘라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흩어진 거 있고, 한 200g은 적어도 빼야 돼. 그러면 그게 1000g에다가 얘 700이니까 1700g. 그러니까 1.7kg죠. 그럼 오늘 염도는 1%입니다. 오늘 물김치잖아요, 나박김치. 그러니까 17g만 넣는 거예요. 17g이면요 아마 이거 푹 떠서 하면 될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될까? 모르겠어요. 이 정도만 17g 될까? 해볼게요. 자, 한 큰술 조금 했더니 17g 됐어요. 요 정도 그냥 기억하세요. 이게 많은 양이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한 큰술 얼만큼인지. 요거 여기다 해볼게요. 제가 g수를 재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한테 감을 잡으라는 거예요. 자, 요 정도 듬프가 이게 17g이에요. 보이시죠? 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뿌려가지고 이제부터 절일게요. 그냥 문질러 놓으시면 됩니다. 제가 물김치를 보통 양배추김치는 30분밖에 안 절였어요. 근데 얘는 30분 하니까 이 배추 이 밑둥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생겨. 그래서 1시간 절여줄게요. 1시간은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잘 저어주시고 1시간 사이에 서너 번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그러면 잘 절여집니다. 나박김치 어울리게. 아까 배추하고 무한테 1%의 소금을 넣었죠. 그 다음에 오늘 물이요, 오늘 저희 나박김치는 4리터, 4리터니까 4000ml죠. 예를 들면은 이 컵이 200ml니까 요걸로 20컵이에요. 요 20컵이 요만큼입니다. 여기에 1%의 소금입니다. 4리터에 1%니까 물론 리터하고 뭐 이거 g은 다르지만 40g이에요. 4리터에 1%. 40g의 소금을 넣고 녹여주겠습니다. 먼저 녹여 놓으세요. 40g이 얼마큼일까요? 이렇게 툭툭 쳐갖고 이 정도 했으면 한 20 될까요? 어우, 21. 그죠? 대충 이제 이해하시겠죠? 툭툭 치셔가지고 하면 20 나와요. 그러니까 39. 비슷하죠? 자, 이 정도에서 물 넣으셔갖고요. 물에 넣으셔서 녹여 넣으세요.
당근은 이렇게 작은 거 하나 넣어주세요. 근데 이것도 많아요. 어쨌든 앞뒤 자르고 이거 한 140g 됐는데 이렇게 자르고 나면 한 120g 되겠죠? 요거 얇게 해가지고 반달명을 해주겠습니다. 4분의 1개. 요거 4조각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작은 데들도. 자, 야채는요, 여기 한 곳에다 넣어주겠습니다. 오늘 나박김치에는요, 한국 김치에 넣지 않지만 파프리카 넣어줄 거예요. 파프리카가 색깔도 있고, 향도 있고, 건강도 있습니다. 자, 이건 그냥 2cm씩 할게요. 안에 거 파주시고,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빨간색 하나, 노란색 하나, 색깔 주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자르시고, 여기 잘라주시고, 여기 잘라주시고. 1.5cm, 2cm 형태가 다르니까 이렇게 이 정도 잘라주죠. 제가 미국에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 양배추 물김치 할 때는요, 미나리 없어가지고 파프리카 넣어드렸어요. 근데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할 때도 나박김치에도 넣어서 했는데 맛있었어요. 자, 이것도 여기 다 넣어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미나리 있습니다. 오늘 요거 청도 미나리예요. 한 20줄기 준비했어요. 그 양배추 물김치를 보신 그레이스님이란 분이 미나리는 외국에서 워터크로스가 훨씬 더 어울리는 것 같다고, 본인은 그거 사용하신다고 써주셨어요. 다른 분들도, 외국 계신 분들도 참조해 보시기 바라요. 자, 일단 이파리는 안 쓰고요, 여기 줄기만 쓰겠습니다. 이파리는 떼어내세요. 지저분하니까. 그러니까 양이 별로 안 돼요. 그래서 한 20줄기 정도, 20줄기 정도 쓰는 겁니다. 한 3cm 정도 쓸까요? 이게 너무 작으니까 또 밉더라고요. 이 미나리가 들어가면 정말 독특한 향이 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오늘 사과 4개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요, 건더기용이 있고 그 다음에 김치물에 넣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과 2개는 건더기용으로 들어갈 거고요, 2개는 김치물에 맛을 내는데 사용될 거예요. 그래서 2개는 2cm씩 썰어주고, 얘네들은요 좀 다르게 할 거니까요, 그냥 이거 얘네들은 그냥 대충 썰어주세요. 이렇게 썰면 됩니다. 그냥 김치물로 사용될 것들은 그냥 마구 썰어주시고, 김치 안에 건더기로 들어갈 것들은 이렇게 옆으로 썰어보세요. 이렇게 옆으로 쓰셔서, 그런 다음에 얘를요, 여기 씨 있잖아, 여기서 그냥 저희가 이렇게 썰어볼게요. 이렇게 썰고, 이렇게 썹시다. 이렇게 약간 두께가 있어야지. 얘가 너무 얇으면 물렁물렁해서 맛이 없어요. 씨 빼고 이렇게 썰어 가지고요, 이렇게 쉽죠? 이렇게 써서요. 오늘 사과는 껍질째 먹기 위해서 여기를 베이킹소다로 문질러갖고 10분 이상 놔둔 다음에 씻어서 온 거고요. 미나리는 식초물에 10분 이상 담가가지고 유해물질들을 다 제거한 다음에 씻어 온 겁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써니까 쉽죠? 이렇게 해서 넣어주세요. 여기다 넣어주시고, 자, 오늘 저희 홍고추 6개 있는데요, 3개는 여기 건더기용으로 쓸 거고 3개는 국물용으로 쓸 거예요. 아시다시피 건더기용은 뭐 이쁘게 썰어야 되지만, 요 국물용은요 그냥 뚝뚝 잘라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뚝뚝 잘라서 넣어줄게요. 이렇게 여기 놔주고요. 자, 요거는 어슷 섞게요. 요거를 요대로 넣어주겠습니다. 아, 이거 근데 씨 빼야 되는지 이거 까먹었네요. 잠깐만요. 이거 물김치는 씨가 막 떠다니면 좀 지저분하니까 깜빡했습니다. 물에다가 살짝 넣어가지고 씨만 살짝 빼서요, 대충 빼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겠습니다. 쪽파 한 줌 넣는데 밑둥 부분은 한 1cm 정도로 작게. 요즘 쪽파가 다 실파 같아요. 그 다음은 한 3cm, 미나리와 똑같이 3cm 정도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2.5cm에 3cm 정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냥 넣어주세요. 여기다. 자, 여긴 다 준비됐고요. 이제 국물 내보죠. 자, 물김치 물맛은 뭘로 낼까요? 오늘 제 사과 2개 있었죠. 그 다음에 붉은 고추 3개, 그 다음에 마늘 10개 있습니다. 마늘 10개 오늘 좀 작은 편인데 그냥 쓸게요. 여러분 큰 마늘이면 한 7, 8개 쓰세요. 그리고 생강 있는데요, 생강은 요 마늘에 한 2개 정도 할게요. 요 정도 되죠.
생강은 약간 질기니까 살짝 몇 등분 날라 잘라줄게. 이렇게요. 나머지 그냥 넣으면 됩니다. 자, 저희 가는 게요,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만 갑니다. 마늘하고 생강하고 넣어주시고, 사과하고 고추하고 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얘네가 물이 없어서 잘 안 갈릴 테니까 물 한 컵만 넣어줄게요. 이렇게 물 한 컵만 넣고요. 고춧가루를 넣는데 고춧가루 오늘 한 큰술 반 넣습니다. 오늘 저는요, 색깔 살짝 색깔이 좀 붉었으면 좋겠어요. 명절이니까. 근데 원치 않으면 한 큰술만 넣어줘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갈아줄게요. 자, 다 갈아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요, 여기 옆에 이렇게 물을 미리 만들어 놓는 이유가 있어요. 보통은 3배짜리 해갖고 이렇게 막 이 물김치는 깨끗하게 먹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막 짜주잖아요. 저는요, 3배짜리 있는 거 있어요. 근데 쓰지 않겠습니다. 이걸요, 그냥 여기 물에 넣어주세요. 여기다가 그냥 얘를 부어줄게요. 부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저어주세요. 색깔 이쁘죠? 요 정도 색깔 가지고서 제가 요거 한 10분, 15분만 놔뒀다가요, 요거 깨끗하게 걸러서 맛있게 해드릴게요. 자, 다 절여졌어요. 다 절여졌고요. 밑에 물 많이 나왔죠? 이 물 그대로 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요 물 쓰려고 4번, 3번, 4번 다 깨끗이 씻은 거예요. 자, 이 통이요, 10리터짜리 통이에요. 여기다가 부어줄게요. 부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이 야채 있잖아요, 과일 다 부어주세요. 가득 차죠. 보세요, 엄청나요. 그래서 통이 10리터짜리가 필요해요. 자, 맛있게 찼죠? 이 정도. 자, 섞어 놓을게. 일단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현재 배추하고 무하고 사과하고 이 야채들이 다 섞였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요, 이제 물을 이렇게 채를 받치고 이 상태에서 부어줍니다. 이거 지금 15분 정도 됐어요. 15분이면 지금 가른 상태니까 완전히 여기 물에 녹아내렸고요. 이제 건더기를 여기서 이제 걸러주면 됩니다. 이 채 정도면요, 충분합니다, 여러분. 굳이 보세요.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런 걸로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내려갈 거 다 내려가요, 이렇게 하면. 다 내려갔죠? 이 정도면 더 하셔도 돼요. 더 하면 되는데 빨리 인사하고 끝내려고. 자, 이제 한번 저어줘 볼까요? 어떤지? 어떠세요? 맛있어 보이세요? 맛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그래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보여드렸으니까 그래서 담아서 한번 먹어볼게요. 자, 오이가 넣고 싶으신 분은요, 드실 때 넣으세요. 왜냐면 내가 미리 해보니까 오이는 역시 맛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오이가 또 맛에 영향을 미쳤어요. 향 때문에. 이렇게 그냥 넣으실 분은 조금 이렇게 넣으세요. 몇 개. 배도 드실 때 넣으세요. 그게 맛있는 것 같아요. 미리 해도 큰 의미 없더라고요. 맛있는 나박김치 담아봤습니다. 이거 제가 사흘 후 일주일 후 먹어봤는데요, 맛있습니다. 오늘도 먹었어요. 자, 지금 바로 만든 거니까 그냥 국물 맛만 볼게요. 아이고, 너무 맛있어요. 간 딱 맞아, 진짜. 거짓말 같죠, 진짜. 여러분 이거 꼭 만드세요. 대박. 이거 진짜 맛있어. 다음에도요, 맛있고 재밌고 즐거운 거 해드리겠습니다.
요리사랑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준TV 준입니다. 오늘은요, 이 연근하고 건표고 하나로요, 아주 간단하고 고급스러운 볶음 요리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연근이 하얗죠. 이거 여러분들 맨날 이거 졸이셔갖고 시커먼 연근이 좀 마음에 걸렸었어요. 사실 이거요, 10년 전에 외국에, 이 7년, 8년 전에 외국도요, 이 미슐랭 스타 같은 데도 메인 요리 위에 연근 모양이 이쁘니까 튀기거나 하면 어떻게 해갖고 하얗게 해서 올리거든요. 근데 우리 맨날 까맣게 먹잖아요. 거기다가 또 며칠 전에 표고버섯 반찬 하나 해드렸는데 혜연전 씨란 분이 건표건 어떻게 하냐는 이런 문자가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요리 준비해봤습니다. 연근과 표고 맛을 충분히 느끼시면서도 기분 좋은 일품 요리가 될 겁니다.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종소리,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께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재료입니다. 오늘요, 연근 한 덩어리 있습니다. 요거 220g인데 잘라내면 한 200g 되겠죠? 건표고 3개 있습니다. 오늘 나머지가요, 3가지밖에 없어요. 쪽파하고 건고추 요만한 거하고 생강 요만한 거. 먼저요, 얘네 둘을요, 수돗물, 싱크대 가서 겉에 씻어갖고 올게요. 오늘은요, 물부터 끓입니다. 여기요, 냄비에다가요, 물을 먼저 팔팔 끓이겠습니다. 이 냄비물은 연근을 데치기 위한 건데, 원래 연근 데칠 물보다 조금 더 하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먼저요, 물기부터 닦아줄게요. 자, 일단 연근은요, 껍질을 까주시고요. 이 연근 중에 비세척 연근이 있더라고요. 흙 많이 묻어있는 거. 그거는 도마에다 깎으시면 안 돼요. 오늘은 방송이니까 여기서 합니다. 보통은 싱크대에서 해주세요. 자, 이 연근은요, 양쪽 끝만 버리시고 최대한 얇게 썰어주세요. 일단 여기다 넣어주고요. 가서 수돗물에 한번 헹궈갖고 물 담가서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에 담가온 다음에는요, 식초를 뭐 한두 수저 정도 이렇게 뿌려주세요. 오늘 저희 연근 희게 먹을 겁니다. 그래서 갈변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한 5분, 10분 저희 뭐 작업하는 동안 냅둘게요. 옆에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요 표고 말이죠, 이제. 요거 다 씻어 왔는데, 지금 딱딱하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요 속에 있는 그 먼지들은 빠질 수가 없어요. 이 상태로는. 좀 말랑말랑해져야 돼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넣어가지고 3분, 4분만 불려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에 있는 먼지들이 떨어질 기회를 주자고요. 근데 너무 오래 하면 표고향이 많이 빠지니까 한 3분 정도만 할게요. 자, 여기 물 끓인 거 있죠? 이 뜨거운 물 그냥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자, 뒤집어 갖고요. 그래서 연근 데칠 물보다 좀 많이 해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너무 뜨거우면 향이 좀 나가니까요, 찬물 조금만 붓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한 2-30초밖에 안 남았어요. 한번 뒤집어 주고요. 자, 3분 됐습니다. 요거요, 수돗물로 가서 요 사이사이 좀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물기 짜갖고 올게요. 자, 물기 짜왔습니다. 자, 표고 이제 깨끗하게 정리했죠? 여기서 우러나는 물 그대로 먹을 겁니다. 다시마요, 요만한 거 하나 넣어주는데 뭐 조각을 이렇게 넣어도 돼요. 바닥에 깔아주세요. 깔아주시고, 요거를 그대로 쓸 거기 때문에 너무 짜면 안 돼요. 간장 한 큰술 요 표고버섯 위에 넣어주겠습니다. 빨리 빨아들이라고. 참기름 한 큰술. 자, 흡수하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제요, 여기다가 뜨거운 물 4큰술 넣어주겠습니다. 간장 하나에 뜨거운 물 4큰술이니까 지금 1대4죠. 안 짭니다. 자, 이제요, 얘네들을 이렇게 냅뒀다가 요 기둥 쪽이 딱딱하니까, 자, 이렇게 좀 놔뒀다가 한 1분 후에 뒤집어 주겠습니다. 자, 이제요, 연근요 삶겠습니다. 자, 요 식초물은 싱크대에서 깨끗이 다시 한번 씻은 다음에 물 털어가지고 갖고 올게요. 연근요, 깨끗이 씻어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물기 뺀 다음에 여기다 넣어주는데요, 뜨거운 물에 소금 그냥 듬뿍 넣어주세요. 이만큼 한 2-3꼬집 이상 넣어주시고, 여기다 연근 넣어주겠습니다. 아직 물이 안 끓죠? 자, 물 끓고 나서요, 딱 5분만 삶겠습니다. 시계 맞출게요. 잠깐만요. 물 끓으면 그때부터 5분입니다. 자, 끓죠? 5분입니다. 지금부터 5분입니다. 자, 연근 삶는 동안에 저희 쪽파하고 표고버섯 정리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생강 요만한 거 하나 준비하세요. 생강 이렇게 많이 안 씁니다. 요만큼밖에 안 쓰는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쪽파요. 고명이면서 약간 맛을 내는데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대파 쓰셔도 돼요. 근데 저 쪽파 쓰겠습니다. 그냥 다 2cm로 잘라줄게요. 굵은 데는 한 1cm 잘라주세요. 쪽파를 좀 길게 했더니 안 어울리더라고요. 이제요, 표고버섯이요. 표고버섯이 다시마 때문에 여기 진액이 나왔죠. 다시마 진액 상관없습니다. 오늘요 볶음입니다. 맛있을 거예요. 요거 옆에 치워놓고요. 표고버섯에 있는 이 소스들이요 쫙 쪄주세요. 이거 오늘 저희 다 씁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정리한 겁니다. 표고버섯을 우려내는 거는요, 여러분 표고버섯의 크기와 그 다음에 딱딱한 정도에 따라 다른 거니까요. 알아서 해주시고요. 이거 지금 이미 맛있습니다. 뜨거운 물이기 때문에 깨끗하고요. 지금 이거요. 자, 이렇게 옆에 놔두겠습니다. 손 잠깐 씻고 올게요. 자, 그리고 대충 썰어주시면 돼요. 그냥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자, 이렇게 됐죠? 아, 이제 5분 다 됐네요. 자, 이거 꺼내겠습니다. 자, 이 상태면요 거의 80% 익은 거예요. 체에 놔두면요 그 다음에 한 90% 익을 겁니다. 자, 그 다음 과정이 또 있습니다. 체에 담아가지고 갖고 오겠습니다. 자, 요건 여기 놔둘게요. 식으라고 이렇게 놔두고 여기서 또 익을 거예요. 이거요. 자, 표고버섯도 여기 담아 놓겠습니다. 요거 매운 건고추인데 제가 안 매운 거랑 매운 거 해봤는데요, 매운 건고추가 훨씬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양 조절을 하시는 거고, 요거 지금 한번 씻어왔어요. 조금 더 있으면 더 눅눅해질 거예요. 그때 자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불로 가서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자, 불 작업하기 전에요, 건고추 얇게 잘라주겠습니다. 좀 부서질 거예요. 그래도 그냥 이렇게 얇게 잘라주세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데 제가 지금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 이거 대충 잘라주세요. 매운 고추는 취향으로 넣으시는 거예요. 너무 크면 너무 매우니까 이렇게 부셔도 괜찮습니다. 자, 불로 가겠습니다. 이제 자, 불을요 중상불로 올렸습니다. 7 정도로 올렸어요. 7. 자, 이제 팬이 뜨거워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기름 넣지 말고요, 이 상태에서 연근을 그냥 여기 쏟아 넣어 주세요. 그냥 물기 제거하며 굽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요, 소금 2꼬집만 뿌려주겠습니다. 연근에 지금 간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얘는 뒤집개가 있어야 돼요. 너무 얇아서요. 그렇지만 처음엔 그냥 젓가락으로 이렇게 하고요, 살짝 흔들어 주시고 이렇게 그냥 한 1, 2분 정도 약간 노릇노릇 아니고요, 살짝 이제 구워지기 시작하나? 그 정도로 끝낼 겁니다. 이렇게 하면 100% 익었습니다. 지금요. 자, 연근에 있는 수분들이 지금 다 날아가고 있죠. 이때 여기다가 생강을요 살짝, 진짜 생강은요 정말 요 정도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쪽파도 요 뒷부분 넣어줄게요. 요 정도만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건고추도 진짜 요만큼, 무슨 참새 눈물만큼 넣어주세요. 이렇게 너무 맵게 하는 게 아니고 살짝 맛만 입히는 겁니다. 전체적인 걸로. 여기다가 참기름을 딱 반 큰술만 넣으면 확 이게 열이 세지면서 맛을 확 입힙니다. 자, 요만큼만. 자, 요만큼만요. 자, 지지직거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30초에서 1분만 구우시는 거예요. 더 하시는 것도 아니고. 자, 연근 이쁘죠? 맛도 다 들어갔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자, 여기 접시에 꺼내줍니다. 꺼내주고요, 다시 저희는 여기다가요 표고버섯 바로 넣어줍니다. 얘도 기름 없이 그냥 볶아줄게요. 요거 한 1분 정도만 볶음 맛을 주세요. 이렇게 해서 맛은 다 배어있지만 볶으세요, 기름 없이. 자, 이제 여기도요 쪽파 요만큼 넣어주시고, 생강 아까만큼요 요만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건고추도 넣어줍니다. 같이 볶아주세요. 10초 정도만 볶은 다음에요, 여기 육수 있었잖아요. 여기 지금 참기름 안 넣습니다. 여기 육수를요 반만 넣을게요. 여기다가 2큰술만. 자, 이렇게 하고요, 그냥 자, 이렇게 불 끌게요. 자, 불 끄겠습니다. 촉촉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옆에 꺼내 놓겠습니다. 이제요. 그리고 여기요. 소스 요만큼 남아있잖아요. 이걸 사실은 꿀을 안 넣고 해보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제가 간장을 적게 했지만도 그래도 얘가 꿀이 살짝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꿀을 여기다가 딱 반 큰술에서 한 큰술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넣으세요. 자, 저는 꿀 한 4분의 3큰술 넣겠습니다. 지금 양을 보니까. 자, 이 상태에서요. 요 소스를 요 연근하고 버섯에 같이 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섞어줄 거예요, 지금요. 자, 이렇게 해서 섞어주겠습니다. 이렇게요. 제가 담으면서요. 여기는 쪽파들 좀 썼습니다. 표고버섯이요. 아유, 너무 맛있어. 진짜 고기 같아, 고기. 완전 고급진 맛이야, 진짜. 진짜. 여러분, 표고와 연근의 정말 자연스러운 맛에 생강이 들어가면서 뭔가 살아있는 톡 쏘는 요만한 걸 넣어줬어요. 거기다가 매운 고추 살짝 넣었잖아요. 조화가 너무 좋습니다. 부드럽고 다시마까지 맛있어요. 여러분 꼭 해보세요. 다음에는요 좀 더 재밌거나 맛있거나 즐거운 거 해드리겠습니다. 요리사랑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거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진짜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어. 안녕하세요. 준TV 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여망 맛있는 백김치 그 소원 풀어드리겠습니다. 진짜 거짓말 아니고요. 삼청동의 그 칼국수집, 신촌의 그 칼국수집 유명한 백김치보다 맛있습니다. 이거 뭐 넣냐고요? 준TV 양념 들어갔어요. 무지 간단합니다. 뭐 안 들어갔냐고요? 설탕 안 들어갔죠. MSG 안 들어갔죠. 사이다 안 들어갔죠. 여러분 좋아하실 겁니다. 기대하세요. 자, 오늘의 재료입니다. 오늘의 재료 배추 한 통 있습니다. 이쁘게 생겼죠. 이거 제가 어제 하나로마트 가갖고 한 포기 사왔는데 이거 한 포기 한 4,200원 하더라고요. 백김치 지금 세 번째 담근 거예요. 요거요 키로수를 재봤더니 2.7kg 되더라고요. 볼까요? 자, 2.633 뭐 어쨌든 간에 얘 겉잎 좀 떼내고 하면은 2.5kg 되겠죠. 오늘요 저는 요거 씻는 과정 그 다음에 절이는 과정 여러분 하시는 것과 다릅니다. 그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일로 갈까요? 배추 한 포기요 먼저 자를게요. 이렇게 배추 중간 부분까지 칼로 자른 다음에 다들 아시죠? 손으로 뽀개세요. 이렇게 쫙 뽀개시면은 손실되는 부분이 없다고들 하니까요. 이렇게 하고요. 제가 담글 때 4등분을 해서 담갔어요. 근데 백김치가 나중에 먹을 때 보니까 8등분 내지는 상황에 따라서 한 6등분 정도가 좋을 것 같더라고요. 자, 요거 먼저 요건 크니까 다시 나눠 볼게요. 자, 잘라서 다시 나눠주고요. 나눠주고 이게 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잘라줍니다. 잘라주고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리고요. 얘는 좀 작으니까 한 다음에 갈라주고요. 자, 요것만 반으로 갈라주죠. 이게 너무 커요. 드실 때. 자, 갈라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접시 하나에 이렇게 올려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요거를요 저는 소금에 절이지 않고 먼저 씻습니다. 얼마나 씻느냐? 저 이거 5번 씻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요거 지금 씻고 저는 김치 더 이상 씻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배추 깨끗하게 씻겠습니다. 자, 배추를요 여기 밑둥 안 잘랐으니까 이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거의. 자, 여기서 깨끗이 물에다가 넣고서요 씻어줄게요. 자, 이것들도 다 먹을 거니까요 건져내세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안에 넣고요 안까지 깨끗이 씻어주세요. 이렇게요. 안에 전부 손가락 넣어가지고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자, 한 번 씻었죠. 이제 다시 똑같이 반복해서 여기 물에 넣어주고요 씻어서 헹궈주면서 5번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배추 이렇게 씻는 거 처음 보셨죠? 다 소금 절인 다음에 하시죠.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벌써 뽀드득뽀드득 소리 나죠? 기분 좋죠? 어때요? 뽀득뽀득 소리 나죠? 기분 좋은 소리. 자, 완전히 깨끗해요, 여러분. 자, 이렇게 엎어서 물기 빼주겠습니다. 이렇게 깨끗이 씻은 다음에 한번 헹궈서 놔주시고, 오늘 저희 배추는 이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안 씻습니다. 자, 남은 이파리들이요. 자, 이렇게 한번 씻어갖고 얘도 깨끗이 씻어서 물기 빼주겠습니다. 자, 드디어 저도 이제 양동이가 나왔습니다. 김치 하려니까 어쩔 수가 없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요 저염 김치로 갑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김치는 2.5%에서 3%의 염도를 갖고 있는데 요즘은 2%에서 2.5도 많습니다. 저염 김치는 1.5인데 제가 저염을 해서 지금 이거 3번째 만드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 방법대로 해보십시오. 진짜 좋아하실 겁니다. 1.5% 그러니까 이게 아까 2.7kg 정도였으니까요 40g 정도 뭐 잘라가지고 뭐 나가는 것도 있지만 알려드렸듯이 이렇게 제 천일염은 큰 수저 하나 깎아서 이렇게 14g 정도 나옵니다. 볼까요? 12g이네요. 너무 깎았나? 2큰술 반 정도 하니까 딱 나오네 40g.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요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는 소금으로 절인 다음에 씻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소금을요, 여러분. 소금을 조금씩 쥐고서 요 안에 문질러 주세요. 대 쪽으로. 자, 어차피 흘러줬습니다. 여기서 다시 만질 거니까 한 2겹 사이, 3겹 사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그리고 넣습니다. 여기다가도 다시 소금 여기 있죠. 이렇게 해서요. 한 2겹 정도 사이에 한 번씩 하시면 돼요. 꼭 무슨 매 겹마다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문질러 주세요. 소금을 이렇게. 여기도 문질러주고 이렇게 문질러주고. 자, 이 소금 밑에 떨어진 거 있죠? 이거 나중에 다시 다 이렇게 문지를 거예요, 여러분. 이거 소금을 했는데 여기 이만큼 남았는데 모자르다. 그러면 여기 바닥 걸 긁어서 하셔요. 여기 바닥에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문질러 주시고. 보세요, 벌써 소금 남죠?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고 되니까 소금이 모자르지 않습니다. 이 소금은 다 쓰시는 거예요. 겉에다가 문질러 주세요. 대 쪽으로. 여기 바닥에요 소금이 많아요. 이 소금을 여기다 문질러 주세요. 자, 여기다 문질러 주세요. 요 꼭다리는 나중에 저희가 김치 담글 때 그때 자를 거예요. 끊어지지 않게 끝에만, 여기만요. 이제 여기 남은 이파리들 있죠? 이것도 넣고 바닥에 그냥 문질러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저희가 이걸 얼마 동안 재우느냐? 제가 해보니까 5시간은 재워야 돼요. 5시간, 6시간을 재우는데 오래 재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저희는 이 소금을 저희가 털어내거나 이게 지금 적정량이기 때문에요. 이걸 빨거나 이걸 해가지고 뭐 씻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질겨지지 않습니다. 자, 이거 5시간, 6시간 재운 다음에 그 다음에 김치를 담그는데 그 사이에 1시간 반 정도 사이에 한 번씩 해서 한 4번 정도는 여러분 뒤집어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냥 밑에다 한번 문지르면서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요. 밑에 부분은 위로 보내고 위에 거 밑으로 보내갖고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그러면 염도가 같아집니다. 이렇게. 자, 5시간이니까 4시간 정도 후에 뵐게요. 그래서 그때부터 양념 만들고 하겠습니다. 자, 이따 뵐게요. 자, 오늘요 준TV 김치 양념 만들겠습니다. 준TV 양념이요, 오늘 양파 하나 있습니다. 양파요 그냥 얇게 채 썰어 주세요. 두께 상관없습니다. 얇으면 시간이 빨리 해결됩니다. 자, 요거요 후라이팬에 넣고 옆에 놔둘게요. 자, 오늘 마늘 8개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그냥 편 썰어 주세요. 대충 쓰시면 돼요. 이건 뭐 이쁘게 쓸 것도 없고 잘 쓸 것도 없어요. 자, 이 정도로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다시 같이 넣어줍니다. 자, 오늘 멸치요 저는 중간 멸치 있어요. 중간 멸치가 한 35마리 좀 준비했는데, 여러분 큰 멸치 있잖아요. 국물 내는 멸치는 머리하고 내장 떼시고 제가 볼 때는 15마리 정도면 되실 것 같아요.
이건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꽈리고추 조림하는 멸치 있잖아요. 중간 멸치니까 요거는요. 이거 띄실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은요. 이거는요. 그대로 여기 넣어주세요. 이렇게. 자, 이제 불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요. 양파하고 마늘하고 멸치요. 그냥 덮어주겠습니다. 기름 없이요. 그냥 중상불로 놓고요. 색깔 뭐 아주 새까맣게 말고 어느 정도 이상 브라운색이 나게 덮어주겠습니다. 오늘 백김치여가지고 너무 검게 하지 마시고요. 저는 김치에 지금 젓갈 안 넣습니다. 멸치젓도 안 넣고 새우젓도 안 넣고 요걸로 대신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여러분 생각할 때 그게 맛이 날까? 해보세요. 훨씬 맛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만드는 거예요. 제가 2번 만들고요. 주변에서 다들 까무라치게 놀랐어요. 저도 놀라고. 진짜 맛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여러분 익어야 됩니다. 이게 익어가면서 감칠맛이 나고 단맛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멸치까지 있죠. 제가 이게 처음에 걱정이 이렇게 브라운색이 나서 갈아서 양념을 하면 백김치가 좀 탁해지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문제 없고. 이따 보여드릴게요. 일주일 전에 만든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백김치니까 요 정도 할까요? 요 정도 하면 충분히 익었고 단맛도 많이 나고 감칠맛도 납니다. 자, 요 상태로 식혀가지고 다음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바쁘니까요. 접시에다가 놓고서 빨리 식히겠습니다. 오늘 여기 더 들어가는 거 있어요. 저희요. 건고추 들어갑니다. 저희가 겉절이 할 때 건고추 갈아서 하시는 거 아시죠? 이거요. 하면 정말 맛있습니다. 여기다 가를 건데요. 이거는요. 물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물을 그냥 한 반 컵 정도만 넣고 요 정도 반 컵만 넣고요. 여기 넣을게요. 생수요. 제 건고추는 맵지 않은 건고추입니다. 완전히 갈아주겠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눌러서 갈아주시면 돼요. 1분 다 됐습니다. 다 됐죠? 이렇게 빨개지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저 오늘 홍고추 가는 것을 실수했습니다. 먼저 마늘, 양파, 멸치를 다 갈고 나서요. 홍고추는 맨 마지막에 추가로 넣고 푸르륵 5초만 갈아줘야 되는데 함께 넣어가지고 색이 붉어졌습니다. 근데 막상 김치 만들고 나니까 큰 문제는 안 되어서 그냥 진행했습니다. 자, 오늘요 저희는 배를 4에서 500g 정도 넣을 건데요. 이거 볼까요? 이게 지금 567이잖아요. 자, 이거 그냥 넣을게요. 씨 빼고 하면 500g 될 거예요, 이거. 세 칼로 하겠습니다. 손 조심하시고요. 자, 배를 여기 넣어주세요. 이제 무 갖고 오겠습니다. 자, 무도요. 저는 오늘 400에서 500g 넣으려고 그러는데 얘가 지금 또 한 530g 정도 돼요. 볼까요? 이거 보세요. 530g 되죠? 무도요.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어떠세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쪽파 있습니다. 한 줌 꽤 되죠? 쪽파 넣습니다. 여기는 얇게 썰어주겠습니다. 여기는요. 쪽파 뿌리 부분을 아주 얇게 썰고요. 여기는요. 약간 다지듯이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는 1cm로 잘라줄게요. 여기는 두꺼우니까. 여기 윗부분은 한 2cm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얘도 여기에 넣어주겠습니다. 그대로. 제 생각에 준TV 양념을 제가 1리터 했을 때 오늘 양 정도면 100g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자, 115g 정도 되겠네요. 이건 여러분 갖고 계시면서 계속 쓰실 수 있어요. 저 여기 또 있어요. 그전에 했던 것들. 자, 요거 넣고요. 제가 비벼주겠습니다. 요거 그냥 어차피 오늘 김치는 손으로 하기 때문에 손으로 비빌게요, 여러분. 요거 넣으면서 저는 손 닦고 올게요. 지금 이제요. 얘를 살살 비벼주겠습니다, 여러분. 막 주무르지 마시고 이렇게 떨어뜨리시면서 양념을 섞어주세요. 와, 이거 카메라 각이 안 잡히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자, 배추 볼까요? 얼만큼 절인지 보세요. 자, 그렇게 소금을 조금 했는데 5시간 됐어요, 지금요. 얘 절여진 거 보세요. 완전 절여졌죠, 여러분. 완전 깨끗합니다. 그 대신요, 여기 끝에요. 요 끝부분 조금씩 잘라줄게요, 제가요. 여기 끝에 색깔 약간 이상한 것만 잘라주시고요. 많이 자르지 마세요. 떨어지니까. 자, 이제요, 속 넣겠습니다. 각이 안 잡혀갖고.
여기서 하나씩 넣은 다음에 통에 넣을게요. 자, 여기서 한 손으로 이렇게 하시고요. 뒤부터 어차피 여기 국물 다 저희가 넣을 거예요, 통에다가. 자, 여기다 이렇게 넣으세요. 김치 속을 넣는 방법은요, 맨 뒷장부터 넣는데요. 예를 들어 배추 한 조각이 7, 8장이면 양념은 매 이파리마다 문질러 발라주시는데 건더기는 2장에 1번 정도 뿌리 쪽에 적당히 넣어주세요. 그리고는 배추 전체를 양념을 한번 문질러주고 가지런히 용기에 담아줍니다. 저는 이렇게 동그랗게 하지 않고요, 그냥 넣겠습니다. 나중에 그냥 빼먹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요. 자, 여기 소들 있죠. 중간중간에 여기 있는 소들을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요. 제가 배추를 먼저 씻은 다음에 소금 절임한 게요, 이 배추에서 엄청난 단맛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 단맛 국물이에요. 그래서 이 물 자체를 저희가 먹어야지 건강에도 좋고 맛있는 겁니다. 소를 여기 지금 남는 것들도 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여기 저희가 물 넣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배추 자체의 물이에요, 여러분. 자, 여기 배추 자체의 물을요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제요 마지막 있어요. 붉은 고추는요 모양이 달라져요. 이게 있어야 돼. 맛도 다르더라고. 그냥 동그랗게 썰으세요. 이거 맨 마지막에 넣으세요. 왜냐면 이게 물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하지 않고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갖고요, 몇 개는 중간중간 밑으로 넣어주고요.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냉장고에 이것도요 하루는 냅둬야 돼. 내가 보니까 한 이틀 사흘부터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좋죠. 제가 일주일 전 거 보여드릴게요. 어떤지. 요거 일주일 전 겁니다. 맛있어 보이죠? 보세요. 요게 지금 일주일 전 거고요, 요게 지금 오늘 한 겁니다. 요 일주일 전 거를 요 접시에 담아보고 지금 거를 담아볼게요. 맛있어 보이죠?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자, 요게 익은 거니까 제가 이거 찢어 먹어 보겠습니다. 아삭한 거 소리 들리시죠? 말도 못해. 이거 단맛하고 톡 쏘는 맛하고 새콤함하고 이거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진짜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어. 이거는요 진짜 저희 할머니가 보셔서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드셔도. 여러분 꼭 만드세요. 꼭 만드세요. 정말 이거였어요, 백김치. 다음에 좀 더 재밌는 거나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요리인 사람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진짜 너무 맛있지 않니? 나 진짜 이거 뭐 미쳤나봐. 너무 맛있어. 안녕하세요, 준TV 준입니다. 오늘요 진짜 맛있고 쉽고 건강에 좋은 수정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매년 설마다 할아버지네 집을 가면요 꼭 수정과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는 안 해줬기 때문에 설날만 먹었던 거죠. 항상 그리웠어요. 이 수정과가요 고려시대부터 있었다는 문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동죽지라고 하는 시집이 있다는데 이거 쓴 분이 1856년생이세요. 근데 그 시 중에 하나를 보면 매년 설날마다 수정과를 한 잔씩 먹으니까 내 나이가 몇이구나, 뭐 65구나 이렇게 됐다는 글이 있대요. 옛날엔 그러니까 지금 떡국으로 나이 세듯이 매년 설날마다 수정과가 나온 거예요, 그 시절에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설날 때마다 수정과를 내신 거죠.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요리는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맛도 있지만 몸에 좋고 건강한 거죠. 그거요 오늘 만드는 방법하고 왜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종소리,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께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재료입니다. 오늘요 계피 100g하고 생강 100g입니다. 얘네가 메인입니다. 그리고 모양 내는 걸로요 꽃감하고 호두하고 잣 준비했습니다. 요건 맘대로 숫자 준비하세요. 자,
우선 저는 계피를 깨끗이 씻어 오겠습니다. 저는 이 브랜드의 계피를 썼기 때문에 겉에하고 속만 대충 물로 닦으면 될 것 같은데 브랜드를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깨셔가지고요 칫솔로 열심히 앞에 위에 속에 다 닦으세요. 제가 오늘 수정과 만들기 전에 계피가 얼마나 몸에 좋은지 설명드려 볼까요? 얘는요 일단 몸에 열을 내게 하고 단 성분이 있습니다. 이거 계피가 여러분 단 맛이 있는지 모르실 거예요. 맨날 저희가 설탕 많이 타서 먹으니까 모르시죠? 이거 오늘 따로따로 끓일 건데요. 이거 끓이신 다음에 맛 보세요. 진짜 단맛이 있습니다. 이 계피가 몸 따뜻하게 하고 땀나게 하죠. 겨울에 아주 좋아요. 거기다가 항암, 항염, 그 다음에 당뇨, 심혈관 계통의 혈액순환 그 부분이 좋다고 계속 밝혀지고 있어요. 정말 몸에 좋은 게 계피입니다. 제가 생강을 대충 닦은 다음에 베이킹소다물에 한 10분 담궈놨어요. 그리고 요즘 일회용 이런 그 수세미 많죠. 여러분 갖고 계신 수세미나 내지는 뭐 다른 걸로요 이렇게 닦아주시면 보실까요? 이렇게 닦으면요 이거 보세요 완전히 깨끗하게 되죠. 여기 이거 지저분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요 이렇게 깨끗이 돼요. 껍질이 거의 벗겨지면서 지저분한 게 다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닦은 거예요. 껍질에 또 좋은 영양이 많으니까 이렇게 씻어서 갖고 오세요. 그리고 이 생강도요 아시다시피 몸 따뜻하게 하죠. 얘 항암, 항염, 그 다음에 붓기 빠지게 하죠. 고혈압에 좋죠. 콜레스테롤 몸 밖으로 배출시키죠. 이거 정말 생강과 계피는요 몸에 너무 좋은 것들이에요. 이 두 개가 합해지면 정말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저 설탕 넣지 않고요 꿀 넣고 만듭니다. 꿀까지 더해지면 진짜 겨울의 보약입니다. 자 오늘요 냄비를 2개 준비했어요. 하나는 물이 2리터 들어가 있고 하나는 1리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따로 끓이는 이유는 두 가지를 같이 섞으면 강한 성질과 강한 향 때문에 서로들 상쇄돼서 맛이 없대요. 그래서 두 개를 나누어서 하는데 오늘 준비한 건요 계피를 위해서 2리터 준비했고 생강을 위해서 1리터 준비했어요. 왜냐? 많은 분들이 수정과의 색깔을 생각해서 흑설탕을 넣으시더라고요. 까맣게 보이려고.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계피는요 끓일수록 진해지니까 계피물을 많이 하시고 생강은요 맛은 똑같이 하지만 1리터에서 흐린 물과 진한 물을 섞으시면 훨씬 진해지세요. 그거는 비교해서 이따 보여드릴게요. 어제 만든 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집에서 이렇게 끓이신 다음에 넣지 마시고 처음 차가운 물부터 넣으세요. 그러면 더 잘 우러납니다. 자 일단 먼저 생강을 썰겠습니다. 생강은요 그냥 대충 얇게 썰어주시면 돼요. 잘 우러나라고 하는 거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됐구나. 자 이제 뚜껑 열고요. 자 일단요 소금요 한 꼬집씩만 넣어주세요. 한 꼬집. 물 온도도 높아지고 자 우려내는 것도 훨씬 좋아집니다. 작은 쪽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생강 넣어줍니다. 이쪽에는 계피 넣어줍니다. 자 팔팔 끓죠. 이렇게 되면 중불로 낮추셔서 뚜껑을 김이 살짝 빠지게 뚜껑 이렇게 놔두고요. 이렇게 45분입니다. 자 이렇게 뚜껑을 살짝만 열어놓고요. 중불이나 중약불 정도에서 팔팔팔 끓지 않게요. 그렇게 끓여주세요. 제가 30분하고 45분 해봤는데요. 45분 좋았습니다. 45분 후에 뵐게요. 자 이제 45분 다 된 것 같습니다. 곧 꺼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사실은 다 됐네요. 오예. 자 불 끄고요. 색깔 좋죠? 자 이 정도의 색깔이 납니다. 좋죠 색깔. 완전 좋아요. 자 얘를 좀 식혀야 돼요. 사실 오늘 여기다가 저는 꿀을 넣는데 꿀 너무 뜨거울 때 넣으면 꿀 효과 없어지는 거 아시죠? 일단 먼저 스텐 그릇에 담은 다음에 식혀서 그래야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뭐 건더기도 빠질 게 없는데 그래도 깨끗한 거 원하시는 분들만 면보 하시더라고요. 뭐 저런 그런 거 원치 않고요. 두 겹 하면 뭐 빠질 게 있겠어요 이런 게? 이렇게 두 겹을 놓고요. 이런 거 두 개 놓고 그런 거 하는 거지. 빠는 거 딱 결승이겠죠. 여기에 생강물도 섞어주겠습니다. 오, 얘도 기분 좋고. 오, 색깔 너무 좋아 색깔. 어때요? 색깔 좋죠? 오, 진한 오미자차 같아요. 아 그거 아세요? 이게 원래 수정과가 꼭 계피하고 생강만 하는 게 아니고요. 배도 있고 그 다음에 석류도 있고 오미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한국 차에 한 20여 가지가 있어요. 이 부분이
이런 부분은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또 해드릴게요. 자, 식히겠습니다. 저희는 그 사이에 꽃감 정리할까요? 요즘 꽃감이요. 오, 너무 고급스러워. 이거 보세요. 얘네는 바짝 마른 것만 있었는데 이렇더라고요.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얘는 조금 다르게 다뤄야 될 것 같아. 사실 제 곶감은 맛있어 보여서 그냥 먹으려고 사왔던 건데 수정관을 하게 되면서 이 곶감은 건조가 한 30-40%밖에 안 된 반건조 곶감이라서요. 수정과 고명을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보통의 마른 곶감을 사용하세요. 꼭지를 따고 반을 갈라서 씨를 빼내시고요. 호두를 두 쪽을 마주보게 하고 곶감 안에 넣고 김밥처럼 돌돌 말아서 김밥처럼 살살 써세요. 잘 안 말리면 김발이나 랩에 싸 놓았다가 굳으면 써시면 돼요. 너무 마른 곶감을 갖고 계시면 수정과 물에 살짝 불려서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오늘 그냥 곶감을 잘라서 가운데 호두를 그냥 박아가지고 모양만 냈습니다. 그래도 이쁘죠? 자, 지금 꿀을 넣겠습니다. 이제 식었어요. 이 정도면. 자, 일단 맛 한번 볼까요? 아우, 좋아요, 좋아요. 제가 여기다가요, 꿀을 4큰술 넣을 거예요. 4큰술에서 5큰술. 여러분은 그 다음에 알아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저는 그 정도 한 다음에 식히면 좋은 것 같아요. 자, 따뜻할 때 넣으면 잘 녹으니까 지금 넣으세요. 저는 지금 거의 5에서 5.5큰술 정도 넣었어요. 자, 이게 제가 어저께 만든 거예요. 이게 어제요. 생강물과 계피물을 똑같이 넣고 만든 거예요. 그때의 농도예요. 색깔 구별할게 오늘 만든 거 하고요. 별 차이 없네요. 그래서 좀 진하죠. 조금 차이, 별 차이는 없어도 좀 진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제가 담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쪽에서 보니까 이게 훨씬 진하죠. 그래서 이게 따뜻하지만 찬 거 먹으면 거 좋은데 차게 드시는 거니까요. 따뜻한 걸로 넣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그릇이 변변치 않아서요. 3군데다 담아볼게요. 두 번째 거 여기다 해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자, 요거는요. 차 마실 때 여기다가 물 식히는 건데 그래도 우리 집에 있는 제일 이쁜 게 비슷한 게 이거밖에 없어서 여기다 할게요. 모양만 보시라고. 그럼 따르고 넣어주고 또 넣어주고 잣 5개. 제가 볼 땐 어두운 찻잔 같은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색깔도 예쁠 것 같아요. 진짜 고급스러운 맛이에요. 속에 있는 곶감 한번 먹어볼까요? 어우, 이렇게 고급스러운 수정과를 만들 수 있는 제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I'm so proud of myself.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우, 너무 좋아요. 이거 진짜 깊이가 쌍화차 저러 가는데 이거 진짜로? 이렇게 깊이 있고 고급스러운 거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분 좋습니다. 꼭 해보세요. 저 차가운 거보다 어쩌면 이게 더 맛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지금 인사하고 나서요, 깜빡해서 찬 걸 안 먹어가지고 다시 찍은 거예요. 조금 이따 인사는 나올 거고요. 보세요, 찬 거요. 왜냐하면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 수정과는요 너무 시원하고 너무 고급스럽고 너무 좋아요. 진짜 와, 이런 수정과 진짜 잘 만드는 진짜 수정과. 근데 얘는요 진짜 깊이 있는 쌍화차 같은 느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다르죠? 두 개가 똑같은 레시피예요. 꼭 두 가지 같이 테스트 해보세요. 이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걸 좋아하는 분도 계실 거고. 다음에는요 좀 더 재밌거나 여러분 건강에 더 좋은 거 준비해 보겠습니다. 요리 인사라입니다. 안녕히 계세요.